네, 깊은 내공입니다.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5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하고 열흘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아주 사실은 좀 놀라운 결과여서 좋지 않죠. 네, 40%대가 나왔는데 이런 적은 없었죠. 취임 한 달 좀 지났는데 네. 지지도가 대개 뭐 60, 70% 올라가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테면 취임하셨을 때 또는 한 달 지났을 때 지지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한 80%쯤 됐죠. 80%. 예. 그때도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그렇습니다. 후보긴 예. 했지만 예. 그러니까 선거 때 받은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거죠. 정권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예.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만이 아니라 원래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때는 우선 대선 과정에서 네네. 뭐 압도적으로 그랬었죠. 네, 이명박 얻었으니까 대통령. 네. 그만큼 기대가 많았다는 네. 거니까 집권하자마자 그 기대가 무너지질 않았으니까 네. 이제 그러다가 그 소고기 파동 나고부터 이제 지지도가 광우병 좀 네, 그랬죠. 떨어졌는데 네.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히 또 지지도가 특히 떨어질 이유가 취임 없죠. 초기에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일종의 선물이랄까 새로운 정부의 뭐 청사진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기대감을 높여주고 이런 것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정권 초기. 그렇죠. 뭐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는 또 경제가 그때 네. 지금처럼 아주 어려웠으니까 네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많았으니까. 기업인 출신이기도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 때문에 지지도가 계속 올라갔던 거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지도가 시작할 높았던 때는 거. 네. 뭐 아무 그는 네. 박근혜 대통령 반사 네. 그 이익으로 좀 지지도 올라갔던 거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선 대선 과정이 그 팽팽했기 때문에 뭐 47대 48, 네네. 뭐 0.73% 차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기조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기조를 깰 만한 어떤 국민들에게 뭐 획기적인 뭘 아직 제시를 못하고 그냥 우선 그 취임 한 달 동안에 그냥 주어진 현상만 대처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아직 큰 기대를 못 준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시작할 때 사실 굉장히 박수받고 주목받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도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만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되게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6개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는 이 원체 야당이 원내 다수를 점하다 보니까 네네. 허니문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박수칠 만하고 환영할 만한 예. 일인데 좀 불안한 건 얘기가 정제되지 않고 또 메모 한 장 없이 하는 건 약간 불안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취임 한 달 좀 지났으니까 네. 아직 윤석열 정부 전체를 평가하기는 이르고 네네, 그렇죠. 한 달간의 대통령의 행보를 이제 평가한다면 이제 그건 가능하죠, 평가가. 우선 대통령 문화를 좀 지금까지 그 제왕적 그 문화에서부터 좀 그 권력의 문화를 내려놓고 좀 더 국민들과 다가서려고 하는 그 노력 이거는 상당히 아주 긍정적이고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됐죠. 네, 이렇게는 태도나 자세가 좋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제왕 권력 권위주의적 대통령 문화를 내려놓고 네. 좀 더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그 자세고요. 좋은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핵심 요직에 자기 사람들 검찰 출신들 갖다 앉힌다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근길 그 기자들하고 말하는데 너무 솔직하고 뭐 어쩌면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안 해야 될 말들을 그냥 해버리는 네.
그건 뭐 솔직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하고 대통령의 말의 품위를 지킨다는 것하고 좀 다른 거죠. 네네. 예, 그런 점은 좀 불안하죠. 불안하기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기자들이 뭘 질문할지 모르는데 뭐 사전에 답을 써갖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아직은 대통령이 검찰의 그 어떤 그 물을 다 못 벗었다고 봐야죠. 네. 검찰총장의 그러면 물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질이 부족하다 또는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그건 뭐 있을 것 그렇게 같은데. 비판은 하겠지만 네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네.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뭐 평생 검찰만 하다가 네. 검찰총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아직도 검찰의 문화를 못 벗어난 거 그것이 말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고 네.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그 검찰 인사를 지적하니까 뭐 문정보는 모두 민변을 뭐 민변을 도배했던 이런 도배했다. 이야기라든지 네. 그다음 또 대통령 처음 하는 거라고. 네. 오늘 뭐 또 질문 나왔는데 뭐 지난 정부는 뭐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는 안 했냐 뭐 네, 정치 보복 안 했냐. 네, 뭐 우리도 지난 정치 정부도 보복한다 이렇게 했잖냐 뭐 네, 이런 네, 이야기. 네.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네. 대통령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네, 네. 예, 우리 같은 사람이나 친여 네. 인사들이 네. 민주당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은 안 그랬냐, 너는 더 했잖냐 네, 네. 이렇게 이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뭐 문재인 정부는 더 했다, 뭐 민변으로 도배를 했다든지 뭐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렇다든지 대통령 누구든지 처음 하지 뭐 그렇죠. 여러분 해봅니까? 이런 이야기는 그 좀 대통령으로서 그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한 거는 네. 뭐 그거 갖고 뭐 자질 이런 이야기까지는 나갈 거 없지만은 아직 검사의 문화가 아직 젖어 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또 하나는 이번 주 내내 뉴스의 인물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뉴스의 인물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실제로 보도도 중요하게 됐고요. 또 행보도 약간 광폭 행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러면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고 우선 그 선거 전에 그 김건희 그 여사 스스로가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죠. 했죠. 또 그 당시에 또 여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도 청와대는 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그때 많이 나왔고 네. 그거는 좀 김건희 여사가 좀 자중하면서 좀 그야말로 조용히 내조하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이 많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부인이 팬클럽을 만든다는 거. 또 팬클럽이 무슨 세력화해서 무슨 남을 자기들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 네. 이건 아주 불길한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정치세를 띠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부인이지.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 부인도 공인인데 공인이 무슨 팬클럽이 뭐 필요합니까? 연예인도 아니고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네. 팬클럽을 우선 없애야 되고 팬클럽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제2부속실을 뭐 부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때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제2부속실이라는 게 실장 한 사람하고 행정관 2명하고 직원 하나하고 4명밖에 없어요. 원래.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군요. 왜냐 대통령 그러면 부인 일이니까. 네. 어디 갈 때는 공적으로 갈 때는 실장 한 사람이 수행하면 되는 네, 거고 네. 경호는 경호처에도 따로 그렇죠. 붙는 거고 네. 그 행사에 의전이 필요하면 의전실에서 사람이 나가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만 전담하는 비서가 따로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있으면 그게 권력화 되잖아요. 자범이 생기잖아요. 네네. 제2부소실도 하나의 기관이 되면 거기에 또 줄대려고 하고 권력이 그쪽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네, 부담이 뭐 나오잖아요. 인사청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소실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 부인이 권력화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렇죠. 네, 이런 그랬는데 말씀이시죠. 지금 이번에 이제
봉화 마을에 갔는데 뭐 자기 주변에 뭐 네 사람 몇 사람 데려가고 이런 거는 대통령 부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뭐 이런 분들이요. 거는 아직 처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에는 전직 그 정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봉화 마을에 갈 때는 그냥 수행 팀장 한 사람 붙이고 나머지는 경호처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 친한 사람 따로 데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 대통령 부인이 어디 갈 때는 그 실장 한 사람만 따라갑니다. 네네. 나머지는 경호가 따라가는 거고 현장에서 의전이 필요할 때는 그건 의전실에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2부속실이 따로 있을 필요도 없어요. 네. 없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럼 뭐 따로 뭐 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고. 근데 또 걱정되는 게 뭐 4선 이상 의원들, 중진 의원들 부인들을 모셔놓고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언니들 뭐 이랬다는데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안 좋은 징조잖아요. 아니 그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언론에 기사화되는 건 안 좋은 거죠. 왜냐 그러면 선거 때 고생했으니까 중진 의원들 부인들을 모아서 뭐 식사 한번 하자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있어요. 그건 뭐 그거는 전직 저 대통령의 부인들도 다 그렇게 그걸 하니까 그 정도 대신에 역할은 한다. 예, 그런 건 하는데 그걸 뭐 언론에 요란스럽게 공개하고 뭐 자랑 삼아 뭐 하고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의 행보는 공개하는 것보다 공개 안 하는 게 더 많죠. 그게 옳습니다. 왜냐 그러면 공개를 하고 거기다 공적 영역이 자꾸 추가가 되면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붙게 되고 지금 벌써 팬클럽에 뭐 돈 걷는다 뭐 한다 온갖 잡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의 내조는 조용하게 하고 공적으로 하는 일은 비서실에서 공적으로 경호처가 경호하고 의전실에서 담당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제2부속실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많이 두거나 그걸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재호 고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종의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도 놀란 게 윤호중 전 원내대표와의 대화가 언론에 나오고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거는 하여튼 이번 주라도 좀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는 김건희 여사의 성격 탓도 있고. 성격이요. 그건 아직 그야말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업을 좀 더 하고 좀 더 자중하고 좀 더 자기의 그 공적으로 뭐 하고 싶은 것을 좀 내적으로 좀 소화를 시켜야지 자꾸 그렇게 드러나는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40% 지지율을 기록한 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향도 꽤 있는 거네요. 그 봐야 그렇다고 뭐 그걸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시중에 저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산에를 가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접촉하잖아요. 일반 시민들 접촉해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보다가 그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건 되게 안 좋은 조짐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초기 단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이걸 초기 단계에서 뭐 대통령 말대로 뭐 처음이니까 뭐 그렇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다 이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그건 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자기 부인하는 걸 그걸 모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른다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옳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 우리 이재호 고문님의 말씀을 좀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왜냐하면 저희가 자꾸 대통령들이 실패하거나 이렇게 흠결이 가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 대한민국에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특히 정권 우리는 초기고. 바로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때문에 사달이 난 걸 우리가 느꼈잖아요. 어떤 면에서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보다는 대통령 부인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훨씬 더 위험한 거죠. 훨씬 더 비선 실세는 잘라버리면 되지만은 이건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공적으로 그냥 뭐 여기저기 뭐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 데다가 공적 통제를 받지 않고 하면
틀림없이 저게 권력화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걸 좋아하고 그걸 바라는 아첨꾼들이 또 붙게 되잖아요. 주변에 있겠죠. 그런 네. 팬클럽도 정치- 그런 거로 보이네요. 바로 네. 그런 거죠. 아. 바로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위세당당하게 하면 거기에 아첨꾼들이 붙게 되고 네. 간신들이 붙게 되고 그러면 부인 잘한다 해서고 그러면 점점 더 공적 영역을 벗어나게 되고 그게 사고의 원인이죠. 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라는 원로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당내로 가보죠. 예. 이준석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당대표였습니다. 일단 젊은 예. 분이었고 1년을 총평을 해보신다면 어떠세요? 이런 거죠. 이준석 대표가 젊은 분이 네. 당에 당신은 야당이었고 네. 지금 여당의 대표가 된 거는 당의 지도의 문화를 지도력의 문화를 좀 바꾼 거. 네. 왜 국민님 그런 뭐 꼰대다 수국 꼴토이다 뭐 이제 어른 노인 이미지 막 이런 그 이미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준석이가 등장해 갖고 당의 이미지를 좀 젊게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참여하게 하고 하는 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 기여한 예, 거네요. 국민의힘의 그 리더십의 문화를 바꿔준 거는 네. 반면에 이 사람이 젊고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 정치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해버리는 바람에 네. 정치의 하나의 그 균형추가 깨진다 그럴까? 그 너무 당 대표란 사람이 원래 당 대표는 입은 다물고 마음은 열고 그래야 되거든요. 입은 다물고 마음은 예. 열고. 누가 네. 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도 고참들이나 중진이 뭐 한마디 하면 그걸 꼭 토를 달아서 SNS에 올리고 꼭 반박을 하고 기사거리를 또 꼭 만들고 기사를 만들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항상 당이 불안하고 당 안에 갈등과 혼란이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 준석 대표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전 당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오고 결국은 뭐 또 더구나 자기는 뭐 이제부터 내 정치하겠다.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정치 해놓고 뭘 또 자기 정치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당 대표의 리더십은 집권당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 좀 이해하고 싶은 측면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겼고요.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도 압승을 했고 그다음에 자꾸 언론이나 뭐 하여튼 중진이나 이런 분들이 젊다는 거 가지고 공격하니까 아니 우리 다 젊었을 때 저도 지금도 젊지만 아니, 젊었을 때 보면 약간 나이에 대한 반발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점도 있는데 약간 그러나 이해도 될 수 있지 않나. 예. 아 근데 그러나 또 대표는 다르군요. 중진들이 네네. 대표가 젊다고 공격할 건 아니고 네네. 나이 어리다고 공격할 건 아니고 네. 나 그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해야죠. 저는 당이라고 하는 건 노장청이 조화가 돼야 되고 네네. 당을 오래 지켜온 사람들도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열고 아 이건 내가 뭐 잘못했나 자기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당 대표가요. 그럼 네. 아 나도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해야지. 당연하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옳은 줄 알고 실천 안 하면 그건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 대표란 사람이 일일이 중진들하고 자기인데 반대한 사람들하고 시비 붙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일조에 내가 마음을 내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일들을 꼭 싸움을 걸잖아요. 네네. 저거는 조그만 군소정당의 대표는 뭐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제1야당이나 집권 집권 여당. 여당의 대표는 저런 리더십을 갖고는 당이 불안합니다. 네, 그러면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의 설전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 안철수 의원과의 뭐 논란도 대표가 대표다운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그렇습니다. 한다. 아니 왜냐 그러면 안철수 대표하고 둘이 그 합당을 합의할 때 네, 최고위원 2명 안철수 대표 추천한 사람을 받기로 했잖아요. 네,
그 추천하는 사람을 받는다는 거지. 추천하는 사람을 자격을 따져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격을 따질 권한은 이준석 대표에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의할 때 국민의당에도 두 명 추천하면 받겠다 이 이야기를 했지 어떤 기준의 사람을 추천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두 명 추천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받아갖고 최고위원 하면서 뭐 일을 잘못하거나 정치를 잘못하면 그때 지적을 하면 되는 거지. 추천하라 해놓고 두 명 추천하면 두 명 받겠다 해놓고 추천하니까 그건 자격이 없다고 안 받고 이거는 대표 리더십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야말로 자기 정치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네. 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잖아요. 안철수 정치라는 게 지역구나 또 저 여러 다선 의원으로서 예. 또 특임 장관도 하시고 예. 보면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활동이 정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마음을 얻고 정치는 자기 할 말은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남이 말을 많이 듣는 게 정치고 네. 남이 말을 잘 듣는 게 정치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둬야 됩니다. 네, 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와, 근데 그게 말처럼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한 번도 자기가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 저 고모님 이준석 대표만이 아니라 다른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내가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실수할 수 있다라고 늘 경계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죠. 그래서 리더가 어렵다는 거죠. 네. 리더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네네. 그리고 일반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국회의원을 한다고 하거나 어떤 한 그룹의 리더가 된다거나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 기업이나 정치나 뭐 리더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내 말이 틀릴 수 있다.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그러면 되는데. 일종의 쓴소리 그룹을 좀 주변에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쓴소리라는 게 뭐 그룹이 있습니까? 네. 그게 그냥 생각된 한 사람이라도 그 대개 지도력을 행사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자기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무조건 옳습니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아주 잘했습니다. 사람들 아주 환영합니다. 뭐 좋아합니다. 대단하셨습니다. 요 소리를 네. 제일 경계해야 됩니다. 네네. 그 소리를. 그리고 오늘 한선 중에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치고 싶어 하잖아요. 리더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네.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안 둘라 그러죠. 네. 근데 진짜 리더는 그렇게 말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얘기를 예. 들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리더가 되려면 우리 이재호 고모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잘 된다는 게 뭐든 윤석열 개인이 잘 되라는 것이 네.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뭐 완전히 네. 뭐 맞습니다. 위기인데 이 어려운 경제와 어려운 정부를 풀어 나가려면 리더가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건 뭐 멀쩡한 사람 공유 비판하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 아이고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모님과 말씀이었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